파인 그레인 패럴리즘이다, 뭐 코arse 그레인이다, 파인 그레인이다. 그래서 그레인, 나달로 그 패럴리즘을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패럴리즘이 있는 경우고, 인디펜던트는 각각이 이제 독립적일 때, 완전히 프로세스들이 완전히 독립적일 때를 우리가 인디펜던트, 사실 이건 패럴리즘이 없는 상태죠. 근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이 그래뉴얼러티, 패럴리즘 그래뉴얼러티를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프로세스랑 스레드 간에 얼마나 인터랙션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패럴리즘을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너무 자주 발생하면 그런 경우가 파인 그레인 패럴리즘이고, 되게 이제 뭐 한 20개의 인스트럭션 이내에 한 번씩 커뮤니케이션이나 프로세스 간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패럴라이즈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자주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스리하게 실행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패럴하게 실행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싱크로나이제이션이나 커뮤니케이션 할 때마다 멈춰지겠죠. 그래서 오버헤드가 상당히 클 거 아니야. 그래서 걔가 파인 그레인 패럴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스피드업을 하려면은 프로세스가 멀티 프로세서이면서도 굉장히 타이트리 커플되어 있어서 그 프로세스 간의 싱크로나이즈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쉽게 오버헤드 없이 이루어져야만 실제로 그 어플리케이션이 갖는 패럴리즘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리서치는 이런 쪽에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패럴 아키텍처나 이런 쪽에서 파인 그레인 패럴리즘을 최대한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만들어 보자 하고 많이 연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별 소득은 없었어요. 많은 연구를 했었지만. 그래서 그 실제로 우리가 패러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쪽에 미디움 그레인 패럴리즘이 보통 그 어플리케이션이 패럴리즘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패럴한 어플리케이션이 이 미디움 그레인 패럴리즘이에요. 이게 이제 싱글 어플리케이션을 상에서 실제로 패럴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형태. 뭐 프로세스건 스레드건. 스레드면 좀 더 오버헤드가 적으니까 좀 더 익스플로이트 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런 미디움 그레인 애플리케이션은 되게 멀티 스레디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해요. 멀티 스레디드 되어 있으면서 각각의 스레드들이 병렬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이고, 요즘에 멀티코어나 그런 그 멀티 프로세스에서 타겟하는 가장 타이트한 형태의 패러렐한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이제 코arse 그레인이나 베리 코arse 그레인 어플리케이션들은 아주 드문드문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는 거고, 얘는 멀티 프로세서에서도 이용할 수 있지만, 뭐 둘이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더 빨리 실행되겠죠. 아무래도 오버헤드가 적으니까. 그다음에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분산 형태로 병렬 처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분산 병렬 처리가 많이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디 컴퓨팅 뭐 이런 것들이 분산 병렬 처리의 대부분 타겟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마나 그 컨커런트한 프로세스들 간의 인터랙션이 자주 발생하냐에 따라서, 자주 발생하면 파인 그레인, 우리가 보통 전에 스레드 배웠을 때 그 정도로 발생하는 몇백 개의 인스트럭션만 한 번씩 발생하는 것을 미디움 그레인, 뭐 1000개 혹은 그 이상일 때를 코arse 그레인 애플리케이션, 코arse 그레인 패럴리즘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MP 스케줄링인데 사실 주제는 여기에 타겟돼 있어요. 우리가 멀티 프로세서일 때 혹은 어플리케이션이 패럴리즘이 이렇게 상당히 있을 때는 기존의 스케줄링이랑은 뭔가 좀 철학이 바뀌어야 된다. 프로세서도 굉장히 많아지면 프로세서 하나를 무슨 IO 프린터 같이 그냥 IO 디바이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서 하나의 유틸라이제이션이나 스루풋을 올리는 것보다 어플리케이션 패럴리즘이 많다면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최대한 스피드업 하려면 그 각각의 프로세스나 스레드들이 병렬로 실행돼야 되겠죠. 그럼 스케줄링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병렬로 하려면 실제로 동시에 스케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각각의 스레드가 다른 코어에서 동시에 병렬로 해야 누가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할 때 다른 스레드가 다시 실행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락킹 오버헤드가 없잖아. 그래서 동시에. 그럼 최고 스피드업을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타겟이에요.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패럴리즘의 그래뉴랄리티에 대해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은 이제 각각의 프로세스가 독립적이라는 얘기죠. 스레드도 아니고 독립적인 거고, 뭐 우리가 지금 PC 사용하는 대부분의 프로세스는 독립적이죠. 이거는 어떠한 형태의 컴퓨터에서도 잘 익스플로이트 되죠.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니까 뭐 별 문제 없어요. 독립적으로 실행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인디펜던트한 프로세스들이 실행될 때 만약에 같은 시스템에서도 멀티 프로세서 혹은 멀티코어 환경이라면은 실제로 CPU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들이 다른 CPU에 스케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리스폰스 타임도 줄어들 거고 컴퓨터 전체의 스루프도 증가할 거예요. 멀티 프로세서일 때. 그렇죠? MP가 얘를 잘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인디펜던트 패럴리즘일 경우는 MP 입장에서 보면은 각각의 싱글 어플리케이션은 MP라고 더 빨리 돌아가는 게 아니죠. 내가 이제 트루 폴스 문제 여러분한테 가끔 중간고사에도 있었죠. 멀티 프로세서 환경이 멀티코어 혹은 멀티 프로세서라고 어떤 어플리케이션 실행했을 때 더 빨리 실행돼요. 어플리케이션 하나, 프로세스 하나만 실행하면 오히려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싱글 프로세스 환경보다 뭐 캐시 같은 것도 뭐 쉐어링 할 수 있고 뭐 메모리로 하는 버스나 네트워크도 쉐어링하게 되니까 그런 컨텐션 문제 때문에 성능이 더 떨어질 수 있어. 그럼 MP의 장점은 뭐지? MP의 장점은 뭐예요? MP의 장점은? 이거 어려워. 아까 여기 있잖아. 실제로 한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개의 독립적인 프로세스로 되어 있다. 그러면 싱글 CPU에서 실행하는 것보다 멀티코어 하면 각각의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서에서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으니까 이 리스폰스 타임도 줄어들고 스루프도 그렇죠. 코어 하나에서 하는 것보다는 코어 여러 개가 있으면 각각의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으니까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보면 더 빨리 실행하지 않지만 우리가 느끼는 체감 성능은 더 빠르지. 왜냐? 우리가 보통 컴퓨터 이용하는 환경에서는 프로세스 하나만 실행하지 않잖아요.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하고 또 백그라운드 잡들도 있으니까 체감 성능, 리스폰스 타임이나 또 전체적인 스루풋은 훨씬 증가하죠. 그래서 MP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무어의 법칙 해가지고 컴퓨터의 성능이 1년 반에 2배, 3년에 4배. 그렇죠? 트랜지스타 증가 속도랑 마찬가지로 뭐 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굉장히 익스포넨셜하게 CPU 성능이 증가해 오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컴퓨터의 성능이 세츄레이션 됐어요. 이제는 단일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은 프로세스 기술이 조금씩 우리가 뭐 몇 나노 하면서 작아지죠. 펌폭이. 그러면 그 칩 설계가 2디멘셔널이지만 거기서 레이어를 쌓기 때문에 실제로는 3디멘셔널이라 점점 작아지니까 성능은 조금씩 개선돼요. 그런 효과지 뭐 구조적으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더 많이 빨라지지는 않고 1년에 20% 미만이에요. 점점 세츄레이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한 프로그램의 실행 성능은 이제 무어의 법칙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세츄레이션 됐지만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요즘에 CPU는 다 멀티코어죠. 거기에 이제 뭐 코어가 4개, 8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이런 체감 성능은 계속해서 오히려 더 빨리 증가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코어 수도 보통 4개, 8개 가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버스 밴드위스, 메모리로 가는 트래픽에서 바틀렉이 되기 때문에 얘도 이제 한계가 있어요. 한계는 있지만 하여튼 멀티코어에서는 체감 성능은 빨라진다. 자, 콜스 그레인은 그런 프로세스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뜨문뜨문 발생하는 거죠. 뜨문뜨문 발생하는 거고. 자, 이거는 어떤 환경이냐 하면 기존의 그 유닛 프로세서에서 멀티태스킹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기존 뭐 멀티코어 이전 시대에 보통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개의 컨커런트 프로세스 되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블락되더라도 다른 프로세스가 실행되면서 계속해서 실행되죠. 하지만 그 컨커런트 프로세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패러럴 프로세싱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여기서는 유닛 프로세서라면 한 번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만 실행하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실행하기 때문에 걔가 컨커런트, 우리 입장에서는 컨커런트 하지만 실제로는 원 바이 원 시리얼하게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도 뜨문뜨문 발생하고 그 정도를 아주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그런 여러 개의 프로세스로 된 서버나 FTP 서버나 웹 서버 이런 형태가 구현이 가능하고 별 문제 없이 돌아가요. 하지만 이렇게 아주 커뮤니케이션이 적으면은 꼭 그 싱글 프로세서가 아니라 분산 환경에서 분산 병렬 처리도 가능해. 그러면 분산 시스템이면 더 늦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걔는 병렬로 실행할 수 있죠. 각각의 프로세스가 다른 시스템에서 병렬로 실행하는 거지만 둘 간의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큰 거지. 네트워크를 지나서 인터넷을 통해서 둘 간의 싱크로나이제이션,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콜스그레인을 아주 콜스그레인인 경우 이렇게 분산 환경에서 병렬 처리할 수도 있고, 물론 멀티 프로세서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실행되겠죠. 그렇죠? 동시에 실행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병렬 처리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또 트루 폴스 하면은 병렬 처리를 하는 거는 유닛 프로세서 병렬 처리 돼야 안 돼요? 안 돼. 멀티 프로세서 병렬 처리 돼야 안 돼요? 돼. 그렇죠? 분산 시스템 병렬 처리 돼야 안 돼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산 시스템이라고 유닛 프로세스에 비해서 성능이 더 느리거나 그랬잖아요. 분산을 라지 스케일 병렬 처리하면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좀 알면 되는 거고, 우리가 타겟하는 게 이 미디움 그레인 패럴리즘이에요. 그래서 미디움 그레인 패럴리즘은 실제로는 멀티 스레디드 애플리케이션,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여러 개의 스레드라는 게 뭔가 좀 더 타이틀 커플되어 있죠. 둘 간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쉽잖아. 메모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패럴리즘이 그레인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도 실제로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스레드 형태의 패러렐하게 스레드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CPU 스케줄링은 일반적인 유닛 프로세서 스케줄링이랑은 좀 다르다. 왜? 우리가 이렇게 병렬화한 목적은 뭐예요? 빨리 어플리케이션 하나의 성능을 높이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기존의 방법을 쓰게 되면은 뭐 프로세스 단위로 혹은 뭐 스레드 단위로 스케줄링을 아무 생각 없이 뭐 shortest remaining time, 뭐 shortest first 이런 식으로 실행하면은 실제로 병렬 처리한 데는 별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병렬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각각의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돼야 돼. 여러 개의 코어에서. 그러려면 기존의 그런 스케줄링하고는 좀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데 뒤에서 이제 좀 우리 그 이그젬플들을 살펴볼 거예요. 파인 그레인 패럴리즘은 뭐 이거를 이용하려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만 아직도 쉽지 않은 분야예요. 좀 더 얘기하면 되는데 내가 또 탐첩보로 빠질 것 같아서 여러분이 잠깐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요즘 쓰는 그 인텔 프로세서들은 멀티 스레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걔는 하드웨어 멀티 스레딩이에요. 우리가 OS에서 얘기하는 스레드랑은 또 다른 거고, 그런 그 요즘에 인텔 프로세서들은 하나의 프로세서가 동시에 매 사이클마다 두 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해요. 두 개의 프로세스 동시에. 그래서 매 사이클마다 우리가 예를 들어 i7 같은 경우는 4 이슈 슈퍼 스케일러인데 4개의 명령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데 2개는 프로세스 1에서, 2개는 프로세스 2에서, 혹은 1개는 프로세스 1에서 3개는 프로세스 2의 명령어들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각각의 이 프로세스 사이에는 인디펜던트 패럴리즘이야. 각각의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병렬 처리하는 거예요. 프로세서 코어 하나 가지고. 그거 이제 하드웨어 멀티스레딩인데 그런 경우로 우리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SMT, Simultaneous Multithreading이라고 하는데 90년대 내가 PhD 할 때 그 뭐 캐시 코헤런스랑 브랜치 프리딕션, 여러분 컴퓨터 아키텍트 들었으면 그게 이제 가장 인터레스팅한 토픽, 그때 막 뜨기 시작한 토픽이 이 멀티스레딩인데 동시에 실행하는 거는 SMT로 실제로 하드웨어 그 CPU에 지금 모든 프로세서에 구현될 만큼 성공했지만 이렇게 파인 그레인을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으려면 얘가 커뮤니케이션이 자주 발생하니까 프로세스 간에
타이트하게 싱크로나이제이션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설계를 많이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오버헤드는 너무 크고 성능은 별로 스피드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가 연구에서는 많이 시도되지만 아직까지는 실제 커머셜 프로세스에 구현될 만큼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Although much work has been done on highly parallel application,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말고 멀티 프로세서나 슈퍼컴퓨터들은 그런 파인 그레인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그냥 간혹 미디움 그레인이나 그레인 사이즈는 큰데 굉장히 패러럴하게 여러 개의 프로세서를 동시에 써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에요. 뭐 웨더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는 프로세서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쫙 올라간다고. 뭐 그런 수학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워낙 컴퓨테이션이 많은데 병렬 처리하는 거고. GPU도 그런 예예요. GPU도 그 그래픽 처리도 원래 뭐 64빗 데이터를 어떤 때는 8빗 데이터로 8개로 동시 처리하죠. 그런 식으로 나눠서 처리하는 거고 그게 요즘에 딥러닝이랑 잘 맞아 떨어져서 그래픽으로 출발했지만 요즘엔 그래픽 쪽에 더 큰 어플리케이션이 딥러닝이에요. 그래서 GPU가 팔리는 이유는 딥러닝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GPU를 가진 시스템에서 훨씬 더 잘 돌아가니까. 기존의 CPU만 가지고 하면 우리가 트레인 시키는데 훨씬 더 오래 걸려. 근데 이제 GPU 가지고 하면 10배 이상 스피드업이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아키텍처에서 하는 거는 그거를 GPU보다 다시 10배, 100배 더 빠르게 하려는 그런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NPU, Neuron Processing Unit 저기 이제 구글 같은 데서 만들고 하는데 그런 연구들이 되어 있고 그거보다 더 퀀텀은 한 단계 차원이 다른 거는 요즘 뭐지 뭐 있잖아 그 물리적으로 뭐라고 그러나 퀀텀 컴퓨팅이라고 그러나 그거는 데이터 표현 자체가 달라지고 물론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다 그렇게 패러라이즈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면 기존의 unsolvable 컴퓨터를 가지고 수백 년, 수천 년 걸려서 풀 문제들을 퀀텀 컴퓨팅을 하면 로직이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로직. 갑자기 며칠 만에 풀 수 있어요. 근데 일부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제 거기도 자꾸 발전하겠죠. 그런 거를 뭐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 그런 머신을 IBM 같은 데 그런 머신을 다 만들어요. 근데 그런 퀀텀 컴퓨팅 하려면 뭐 굉장히 냉각시켜서 환경이 이렇게 막 뭐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컴퓨팅 환경이 아닌 그런 형태로 구현을 해요. 그런 연구들이 되고 있어요. 패러럴 쪽에. 자, 그래서 이런 멀티 프로세서에서의 디자인 이슈는 이제 프로세서가 여러 개니까 어떤 거를 해야 되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프로세스를 어떤 프로세서에 어떤 코어에 할당할 것이냐. 이제 여러 개잖아. 누구한테 할당할 것이냐. 그 다음에 각각의 프로세서에서 멀티태스킹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당연히 한다고 생각했죠. 지금은 CPU 유틸라이제이션 높이기 위해서 누가 IO를 하거나 뭘 하면 블락시키고 스위칭 하잖아. 다른 프로세스 실행하잖아. 근데 멀티 프로세서 환경에서는 이걸 쓰게 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또 있기 때문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프로세서 안에서 큐가 있는 경우 실제로 어떤 프로세서를 셀렉션 할 것인가 그걸 디스패칭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어질 수 있고 프로세서가 몇 개냐 얼마나 많으냐 패러리즘의 그래뉴얼러티가 얼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프로치를 쓸 수 있다. 자, 프로세서에 할당하는 방법. 이제 프로세서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프로세서가 다 호모지니어스하다고 가정하면 프로세서를 다른 리소스랑 마찬가지로 리소스 풀로 생각하면 돼. 아, 내가 프로세서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이 프로세서 CPU한테 할당하는 방법이 스태틱하게 할당하는 게 있고 스태틱하게 하는 거는 프로세서를 그 여러 개의 프로세서 중에 하나에 퍼머넌트하게 어사인하는 거야. 야, 넌 저기 가서 실행돼. 그럼 그걸 끝이야. 그냥 거기서만 실행되는 거야. Until its completion. 그러려면 프로세서마다 자신의 큐가 따로 있어야 되겠죠?
스태틱하게 어사인 하려면은 우리가 코어가 4개라면 코어마다 레디 큐가 있는 거고 스케줄러 입장에서는 걔를 나는 코어 제로에다 할당할까 코어 안에다 할당하면 거기서 계속 실행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스태틱이란 한 번 어사인하면 퍼머넌트하게 어사인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스태틱 어사인먼트야. 장점은 이게 좀 간단하죠. 스케줄링을 한 번만 하면 돼. once and for all. 그렇죠? 한 번 어사인하면 그 프로세스에서 계속 실행되는 거예요. 단점은 내가 코어가 4개 있는데 다 큐가 있는데 이렇게 할당하고 나름대로 할당했는데 운이 나빠서 여기는 짧은 것만 가고 여기 긴 것만 가서 나중에 봤더니 여기는 놀고 있고 여기는 아직도 백로그가 있을 수 있죠. 그 로드 디스트리뷰션이 로드 밸런싱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한번 그냥 할당하고 바꿀 수 없으면은.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프로세서마다 큐를 드는 게 아니라 커먼 큐를 드는 거. 여기다가 그냥 커먼 하면 프로세서가 각자 이 큐에서 가져오면 돼. 그렇죠? 그러면 이런 로드 밸런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만약에 큐를 하나만 두면 어떻게 돼요? 각 프로세서가 이제 큐에서 가져가게 되면 실제로 얘가 블락돼서 다시 이 큐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다음번 스케줄 할 때는 항상 같은 곳에 가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매번 실행될 때마다 다른 프로세스에 어사인 될 수 있다. 오늘 이렇게 좀 어떻게 뭐 숫자나 뭔가 이렇게 수학적이기보다는 말로 하는 것들이 많아서 줄 수 있는데 우리 여학생 스택탑 아주 졸리면 푹 자. 안 깨울 테니까. 누구든지 그럴 걸리겠어요. 한 10분은 내버려 둘 테니까 졸리면 푹 자. 다이나믹 어사인먼트 뭐냐? 한 번에 딱 할당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야. 한 번 할 때마다. 그래서 스레드들이 한 프로세서의 큐에서 다른 프로세서의 큐로 옮겨갈 수 있어요. 여기서 실행되다가 그 다음에 실행할 땐 다른 프로세서에 스케줄할 수 있는 거를 다이나믹 어사인먼트. 이렇게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구조적으로 보면 뭐예요? 큐가 프로세서마다 큐가 독립적으로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시어드 큐 하나가 있을 수가 있죠.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스케줄 할 때 스태틱하게 넌 여기서만 실행하고 한 번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내는 스태틱 어사인먼트가 있고 한 번 할 때마다 다른 데에 스케줄 될 수 있는 다이나믹 어사인먼트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구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프로세서 어사인먼트는 크게 스태틱 어사인먼트냐 한 번 해서 퍼머넌트하게 어사인할 거냐 혹은 매번 실행될 때마다 블락되는 실행할 때마다 다른 큐로 다른 프로세스에 어사인하느냐 다이나믹 어사인먼트가 있고 큐가 하나일 때 혹은 프로세서마다 하나일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 프로세서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민한 게 스케줄링을 누구나 다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가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를 하는데 요즘엔 다 누구나 다 하게 바뀌어져 있어서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 슬레이브 형태의 아키텍처에는 뭐예요? 프로세서 하나를 마스터로 정해서 걔가 스케줄링도 하고 걔가 커널을 다 실행해. 모든 리소스도 얘가 다 제어하고. 그럼 다른 프로세서들은 마스터가 아니고 슬레이브라고 해가지고 걔는 유저 코드만 실행. 유저하고 시스템 콜을 하면 시스템 콜은 그 해당하는 그 마스터에 가서 실행하고 거기서 리턴해야 돼. 이런 걸 마스터 슬레이브라고 해요. 마스터 슬레이브 형태의 아키텍처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기존의 유닛 프로세서 OS를 별로 변경시키지 않아도 커널이 한 군데서만 실행되니까 구현은 좀 쉬운 반면에 단점은 뭐예요? 커널을 마스터가 독자적으로 하니까 프로세서 수가 많게 되면 마스터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커널을 한 군데만 실행하고 유저 코드는 다 여러 개 분산돼서 실행하게 되면 뭐 커널이 바틀렉이 되겠죠. 커널이 바틀렉이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 커널을 하나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늘려야 되지. 그럼 또 복잡해져. 이걸 사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 안 하지. 처음에 이런 MP 스케줄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프로치가 한번 제안됐었다. 근데 하지만 마스터가 다운되게 되면 전체 시스템이 다운되고 마스터가 바틀렉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피어 투 피어, 각각의 프로세서가
동일하게 취급이 돼서 어떠한 프로세서도 커널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프로세서가 다 스케줄링을 독립적으로 한다. 셀프 스케줄링이라고 그래요. 셀프 스케줄링. 그러면 어베일러블한 프로세스들, 실행할 수 있는 레디한 프로세스들의 풀이 있으면 각각의 코어가 그 중에서 하나씩 선택하게 되죠. 근데 동시에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 두 개의 코어가 같은 프로세스를 선택하면 안 되죠. 우리 스택탑. 우리 이제 아까 이름이 뭐라 그랬더라? 이소희라고 그랬나? 아, 이소희 학생 이제 이름 알 것 같아. 자, 이제 그 멀티코어를 만들어 가지고 OS를 우리 이소희 학생이 이쪽이 재밌어 가지고 리눅스 소스 코드를 분석한 다음에 나름대로 리눅스 개발자처럼 OS를 하나 만들었는데 요즘에 코어가 다 멀티코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멀티코어형으로 OS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래. 유니프로서용으로 만들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널을 실행해야 되는데 커널 코드가 아까 마스터 슬레이브로 하려다 보니까 야, 마스터하고 슬레이브 하다 보니까 마스터가 바틀렉이 되잖아. 그렇죠? 요즘 코어 수가 많아지니까. 그 마스터를 두 개 하려면 그게 더 복잡해.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아예 피어 투 피어가 난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내가 뭘 질문하려고 했더라. 네. 얘기하면서 잊어먹었네. 아. 그래서 그래 뭐 각 커널을 모든 프로세스에다 커널도 실행하고 유저 코드도 실행하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커널이 코어가 4개인데 4개 각각에서 실행하니까 커널이 갖고 있는 커먼 데이터 스트럭처들 있잖아. 그렇죠? 같이 억세스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다 문제가 어떻게 돼요? 여러 개의 커널, 각각의 다른 프로세서에서 동시에 그 데이터 스트럭처 억세스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 어떻게 보호해야 돼요? 보호해야 돼, 말아야 돼? 보호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커널이 이제 약간의 패러렐 코드가 됐단 말이에요. 커널 자체가 이렇게 여러 개의 코어에서 실행한단 말이야. 그렇죠? 걔가 갖고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도 아까 뭐 페이지 테이블도 있고 PCB 블록도 있고 또 시스템 전체에서 레디 한 프로세스들의 리스트, 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각 커널들이 독자적으로 그 아까 레디 큐를 접속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잘 보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 우리가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다. 레디 큐가 있어, 그렇지? 그 프로세스들의 큐야. 근데 코어가 4개야. 그러면 얘들이 이제 뭘 스케줄 하려면 레디 큐에서 하나씩 억세스해서 한 프로세스 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동시에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 없을 것 같아? 왜 그런 걸 뭐라고 하지? 이런 문제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데이터 어떻게 데이터가 순상돼? 응? 그 옆에 자네 이런 문제를 뭐라고 그래 일반적으로? 어? 뭐? 뭐? 라이스가 아니라 레이스. 그치? 맞았어. 레이스 컨디션, 레이스. 달리기 경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개의 그 커널 코드가 분산돼서 병렬로 실행되는 거 아니야. 그 사이에 뭐 그 커널이 멀티 스레드 돼서 패러럴하게 실행된다면 그 스레드 사이에 커먼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경쟁이 일어날 거 아니야. 우리가 큐에서 프로세스를 하나 추가하고 하나 삭제할 때마다 우리가 레이스 컨디션에서 잘못하면 실제로는 2개의 프로세스가 삭제되는데 하나만 삭제되고 막 이런 문제 있었죠. 그게 다 레이스 컨디션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커먼 데이터 스트럭처를 뭘로 프로텍션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 그 크리티컬 섹션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뭐를 보장하기 위해서 크리티컬 섹션 하는 거지? 뮤추얼 익스클루전. 이런 쉐어드 데이터 스트럭처 억세스 할 때마다 동시에 얘들을 동시에 억세스하게 되면 그런 레이스 컨디션 때문에 문제가 이상하게 발생하니까 얘들은 다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게 억세스하도록 하려면 그러한 데이터 스트럭처들을 크리티컬 섹션으로 보호해 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세마포라든지 뭐 모니터라든지 뭐
메시지 패싱 이런 걸 해서 보호해 놔야 돼. 안 그러면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해가지고 실제 버그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복잡해진다. 근데 뭐 옛날에 이게 어려운 이슈였는데 이것도 다 풀어서 요즘엔 당연히 이렇게 하지. 그렇죠? 큰 어려움 없잖아.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피어 투 피어로 하고 각각의 커널이 독자적으로 실행하고 그런 레디큐뿐만이 아니라 모든 쉐어드 데이터 속적 각각의 커널들이 동시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보호하게 돼야 돼. 그러니까 좀 복잡해지겠지. OS 커널 개발 자체는. 하지만 이렇게 구현을 한다. 그래서 이 중간에 많은 스펙트럼이 있다. 왜? 아까 같이 하나만 해서 뭐하니까 하나 대신에 두 개, 세 개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마스터 슬레이브인데 이건 잘 쓰지 않으니까 뭐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태스킹. 각 프로세서에서 멀티태스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만약에 프로세서가 하나면은 CPU가 하나면은 멀티태스킹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요? 어? 하는 게 좋지. 누가 I/O 요청해서 기다리면 CPU 하나밖에 없는데 걔는 낭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걔를 컨텍스트 스위칭해서 또 다른 프로세스나 스레드를 실행하는 게 당연히 좋아. 자, CPU 하나일 땐 당연한데 CPU가 여러 개일 때 근데 콜스 그레인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간혹 발생. 콜스 그레인일 때 하는 게 좋나 안 하는 게 좋나? CPU 여러 개일 때. 그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한다고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패럴리즘이 콜스 그레인이라면 커뮤니케이션이 간혹 발생하면 멀티태스킹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지 몰라. 왜냐하면 그거를 병렬로 처리한다고 그렇게 스피드업이 되는 거 아니거든. 둘 간에 아주 레어하게 발생하니까 그거보다는 각 CPU의 아이들 타임을 줄이는 게 전체적인 스루프는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근데 만약에 콜스 그레인이 아니라 미디움 그레인, 패럴리즘이 상당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인데 멀티태스킹을 한다 그러면 우리 다시 스택 다 한 번 더. 그럼 왜 문제가 될까? 패럴리즘이 미디움 그레인이 파인 그레인 콜스 그레인이 아니라 미디움 그레인이야. 그래서 각 스레드가 병렬로 처리될 수 있는 환경. 그런 경우 멀티태스킹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옆에 학생 생각할 수 있나? 뭐가 문제가 될까? 생각나는 사람. 스위칭할 때마다 낮은 빈도로 텍스트 스위칭이 나와서 오버헤드가 낮아서 결론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컨텍스트 스위칭이 자주 발생해서 오버헤드 커진다. 우리가 사실 컨텍스트 스위칭 하는 거는 지금 그레인 사이즈보다는 라운드 로빈 하거든. 타임 퀀텀이 있어서 타임 퀀텀 별로 안 그러면 이제 너무 오래 사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굳이 이게 파인 그레인이라고 컨텍스트 스위칭이 더 많아지거나 그럴 것 같지 않아. 선착순 보너스 5점. 쓰는 스레드가 많을 경우에 쓰는 것만 하고 스타베이션이 많을 수 스타베이션이 발생한다. 뭐 컨텍스트 스위칭 한다고 스타베이션이 발생하거나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좀 다른 이슈거든. 다른. 코어는 많은데 오히려 그 아이들한 그러니까 계속 돌지 못하고 오히려 코어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100% 사용하지 못하고 아이들한 상태에 있는 CPU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어 수가 아주 많아서 그렇죠. 로드가 작아서 뭐 물론 코어 수가 많고 로드가 아주 작은 경우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지만 대개는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로드는 상당히 있다고 가정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언더 유틸라이제이션 되는 거니까 그 서버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개는 그런 문제는 잘 발생하지 않아요. 실제로 내가 원하는 건 다른 답이거든. 멀티코어 할때 LLC 같은 경우는 쉐어하는데 그때 이제 각 스레드가 그 쉐어 내용을 했을 때 캐시 코어런스 같이 멀티나 미디랑 걸 따로 체크해줘요.
이 친구가 좀 앞서가긴 해서 LLC가 뭐냐 라스트 레벨 캐시에서 캐시를 보통 코어가 어떻게 되냐면 코어 안에 1단계, 2단계 캐시가 있고 그 다음에 코어 바깥에 공유하는 쉐어드 라스트 레벨 캐시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용어를 쓴 거고 뭐 이렇게 이 멀티태스킹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캐시 쿼런스가 달라지지 않아. 다 문제는 똑같아. 어떻게 하도 그 문제는 달라지지 않아. 지금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야. 그 다음에 갈게요. 스레드 생기면은 이제 스레드에서 커널로 이제 메시지 보낼 때 그 커널 레벨 스레드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여튼 커널도 멀티 스레드 되면 좋겠지. 패럴하게 실행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럴 때 이제 좀 오버헤드가 발생해서 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스레드끼리 메모리를 공유하니까 아니 코어를 여러 개로 분할시키고 응? 스레드 여러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스레드 여러 코어로 나눠서 메모리 공유를 안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느려진다? 뭐 그런 이슈는 아닌데. 예. 프로세서 안다 보면은 프로세서 하나가 각각의 100%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시 좀 근처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뭐라고?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하나의 스레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작동을 하다 보면 그 각각이 원래 그 하나만 있을 때 최대 그 발휘할 수 있는 양을 다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뭐 멀티태스킹 하면 그 전이랑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아직 왜 답이 안 나올까?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스레드 여러 개가 그 여러 개 프로세서에서 실행이 되고 있으면 근데 그 스레드끼리는 메모리를 공유하니까 뮤추얼 익스클루시브하게 실행이 접근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그 프로세서 중에 그걸 기다린다고 아이들이 싱크로나이제이션 오버헤드가 좀 커진다. 근데 그게 콘텍스트 스위칭 하는 거랑 안 할까? 멀티태스킹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게 꼭 유리하지 않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게 왜 그럴까 하는 질문이라 그랑도 좀 벗어난 것 같거든. 내가 지금 질문한 거는 자, 우리가 미디움 그레인 애플리케이션이면 상당히 패럴리즘이 있는 애플리케이션. 근데 그런 걸 실행할 때, 그런 애플리케이션 실행할 때 멀티태스킹을 쓰면 CPU 유틸라이제이션 무조건 올라가겠지. 하지만 사이드 이펙트, 뭔가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꼭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좀 더 생각해야 된다는데 다른 대답. 임상으로 멀티태스킹을 쓰면은 어쨌든 하나의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다가 다른 프로세스를 들고 와서 하게 되는 건데 이제 미디엄 그레인드 같은 경우에는 그 코드 자체가 짧고 되게 여러 가지로 스레드별로 이렇게 많이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하나의 프로세스를 이제 완벽하게 끝내서 결과를 보내주고 싶지만 이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조금만 진행되다가 끊기고 다른 프로세스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하나의 프로세스가 끝나는데도 오랜 시간 걸려요. 제일 근사한다. 보너스 5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학생이 얘기했듯이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얘가 아까 얘기했듯이 미디움 그레인 애플리케이션. 그러면 멀티 스레디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랬죠. 그 타겟하는 게. 근데 각각의 스레드가 패럴한 거야 지금. 병렬로 실행할 수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을 뿐인데 만약에 멀티태스킹을 안 하고 얘를 스케줄 하다 보면 이 어플리케이션 스케줄 하면 스레드 하나를 여기다 할당하고 여기다 할당하고 이렇게 스레드 4개다 혹은 8개다 동시에 할당하면 8개가 스레드가 이 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동시에 실행되겠죠. 그럼 누가 커뮤니케이션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옆에 있는 스레드들이 다 어벨러블 하잖아. 통신이 바로바로 이뤄내는데 그래서 병렬로 효율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멀티태스킹을 하면 이 스레드 말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프로세스, 다른 스레드를 실행하면 난 8개로 쫙 쪼개서 뭐 루프를 패럴하게 실행한단 말이에요. 이터레이션을 쫙 잘라가지고. 근데 다 끝나야 되는데 이 하나가 이빨 빠지듯이 얘가 다른 좌회에 다른 스레드를 실행하고 있으면 얘를 또 기다리게 되잖아. 궁극적으로는 일부만 병렬로 실행되고 나머지들은 다시 컨텍스트 스위칭해서 걔들과의 싱크로나이제이션 하려고 하면 얘가 없어.
야, 나 너랑 얘기해야 되는데 얘가 없는 거야. 그쵸? 그럼 결국 이 애플리케이션이 스피드업이 잘 돼야 안 돼요? 스피드업 안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패러렐, 그 미디엄 그레인 애플리케이션을 스피드업 하는 데는 한 애플리케이션의 스피드업 입장에서는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면 스피드업은 잘 안 돼. 왜냐? 동시에 스케줄이 안 되니까. 밖에 스위칭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하면 장점은 뭐예요? CPU 유틸라이제이션 높아져. 그럼 뭔가 다른 스레드를 계속해서 실행하니까 전체적인 스루풋은 올라가지만 어플리케이션 하나 입장에서 보면은 성능이 그다지 별로 이렇게 뭐 빨라지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가 멀티스레드 하는 이유를 멀티코어에 돌리는 이유는 병렬을 처리해서 속도를 높이는 거죠. 저는 지난 우리가 CPU 스케줄링 할 때 봤죠? 데이터베이스나 일부 어플리케이션들은 코어 수가 늘어나면 스피드업이 쫙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기대했는데 잘 안 돼. 이거 왜 그러지 했더니 OS가 멀티태스킹을 하게 되니까 중간에 싱크로나이즈 할 때마다 기다려야 되잖아. 걔가 같이 스케줄 되잖아. 그래서 멀티태스킹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니다. 단일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높이려면 멀티태스킹 안 하는 게 더 낫죠? 그런 이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동시에 모든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되는 게 아니면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스레드로 생성된 병렬한 어플리케이션이지만 얘는 속도가 별로 안 날 거란 말이지. 그렇죠? 멀티태스킹을 아예 꺼버리는 게 속도가 날 수 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프로세스를 각각의 코어에 프로세서에 어떻게 할당할 것이냐. 지금 방금 얘기한 것은 각 코어가 멀티태스킹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도 잘 결정해야 되겠죠. 정말 어플리케이션 스피드업을 원하고 fully parallel 프로세서의 그 성능을 원한다면 멀티태스킹 끄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 이제 마지막은 뭐예요? 각각의 큐가 있단 말이야. 레디 큐가. 각각의 프로세스가 예를 들어 셀프 스케줄링 할 때 어떠한 프로세스 혹은 스레드를 선택할 것이냐. 디스패칭 얘기하는 디스패칭. 실제로 실행할 프로세스를 선택하는 거.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유닛 프로세서에서는 뭐였어요? 우선순위를 쓸 수도 있고 사실은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shortest job first, 가장 짧은 잡을 먼저. 그렇죠? 긴 잡이 쓰다 보면 짧은 잡들이 대기 시간이 normalized turnaround time이 늘어나잖아. 그렇죠? 기억나죠? 그래서 shortest job first. 그거보다 더 어그레시브한 건 shortest remaining time. 걔는 무조건 나 실행하고 있는데도 더 짧은 게 들어오면 쫓아내는 거야. 프리엠프티브 버전으로 shortest job first죠. 그런 것들 굉장히 복잡한 기존의 유지드 히스토리에 따라서 하는 복잡한 스케줄을 썼었는데 멀티 프로세서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스케줄을 쓸 필요가 있나? 우리가 복잡한 스케줄을 쓰려면 더 관리해야 할 것도 많고 오버헤드가 커지죠? 익스큐션 히스토리도 관리해야 되고. 그렇죠? 오버헤드 큰데 이 코어 수, 프로세서 수가 많아지게 되면 굳이 복잡한 걸 하더라도 성능이 그다지 더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덜 복잡해져도 되고 더 오버헤드가 적은 좀 더 간단한 어프로치가 오히려 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아까 같이 멀티스레디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는 뭐 짧은 잡을 먼저 한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동시에 걔들이 병렬로 실행될 수 있도록 어레인지하는 스케줄링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살펴볼 거는 과연 그런가? 우리가 멀티 프로세서에서 복잡한 스케줄링이 유니 프로세서보다 덜 중요한가?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왜 멀티 프로세서로 되면 별 차이가 없지? 프로세서의 수가 많아지면 간단한 first come first serve가 오히려 복잡한 것보다 더 날 수도 있어. 아주 많아지게 되면. 왜? 오버헤드 포션이 더 커지고 많거든. 꼭 거기 안 돼도 딴 거 해도 별 문제 없이 밸런싱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에서 멀티 프로세서일 때도 우리가 그 뭐 shortest first나 shortest remaining time, highest response ratio next 같이 좀 복잡한 걸 써야 되나? 좀 더 간단한 거에도 별 차이가 없는가? 했더니 이게 사람들이 이제 스타디를 한 건데 여기 Y축은 스루풋이고 X축은
CS라고 해서 CS가 뭐냐면 얼마나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시간에 차이가 베리에이션이 있는지 그걸 표현한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이제 시그마 나누기 TS인데 TS는 이게 평균 서비스 타임이고 시그마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에요. 이게 0이면 모든 게 다 똑같은 서비스 타임일 때. 이게 이제 점점 커서 오면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클 때. 그래서 그 프로세서가 하나일 때는 모두 0일 때는 오히려 간단한 게 더 낫겠죠? 괜히 first come first serve 하면 되는데 쇼티스 여기 라운드 로빈 하면 라운드 로빈 오버헤드가 중간에 컨텍스트 스위칭 하잖아. 그렇죠? 아주 0일 때 0에 가까울수록 간단한 게 좋아. 만약 베리에이션이 커지면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으면 라운드 로빈이나 여기는 쇼티스 리메인 타임인데 그런 게 싱글 플러스 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CS 베리에이션이 5쯤 되면 퍼스트 컴 퍼스트 서버하고 라운드 로빈하고의 상대적인 성능차, 스루풋의 차이가 한 14% 정도로 벌어지고, 그렇죠? 베리에이션이 클수록 벌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쇼티스 리메이닝 타임은 20한 2, 3%까지 벌어지죠. 얘가 더 스루풋 입장에서는 더 좋잖아. 쫓아내니까. 스루풋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니까. 그렇죠? 성능차가 꽤 나는데 프로세서 수가 2개면 어떻게 돼? 2개면 여기 아니어도 저쪽에 하니까 저절로 밸런싱이 되죠. 그래서 그 베리에이션이 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는 한 4%도 안 되게 그 차이가 줄어들고 쇼티스 리메이닝 타임은 더 어그레시브한 건데 그것도 한 5%, 한 6% 정도밖에 안 되죠. 이게 2개일 때. 2개 말고 4개나 8개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굳이 이 복잡한 거 써야 되겠어요? 오버헤드만 더 커질 수 있다고. 어차피 여러 개 있으면 딴 데에서 실행돼가지고 그게 다 밸런스가 돼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멀티 플러스 수가 많아질수록 복잡한 스케줄링 알고리즘 대신에 간단한 걸 쓰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오케이? 그래서 MP 환경, 멀티코어 환경에서는 스케줄링도 달라지죠. 달라지게 된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미디움 그레인 애플리케이션을 주로 타겟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미디움 그레인 애플리케이션의 스레드들을 그러면 스피드업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스레드를 스케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래서 스레드를 이용하면 애플리케이션의 실제 패러리즘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스케줄링을 잘해서 이 각각의 스레드들이 여러 개의 코어에서 동시에 병렬 처리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얼 스피드업이 뭐 데이터베이스니 일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굉장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멀티플러스의 그 포텐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스케줄하면 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 스케줄링 어떻게 할 것이냐. 스레드 스케줄링이랑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미디움 그레인 패러렐리즘을 갖는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런 스레드 스케줄링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상당히 많이 일어났어요. 멀티플러스가 활발하게 이용이 되면서 가장 간단한 거는 뭐야? 아까 우리 쉐어드 큐랑 마찬가지로 글로벌 큐, 레디 큐가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각각이 아이들 할 때마다 셀프 스케줄링에서 큐로부터 하나씩 선택하면 얘는 뭐예요? 큐는 하나밖에 없는 구조지. 구조 아까 둘로 나눴잖아. 그렇죠? 큐가 글로벌 큐 하나 있는 거, 데디케이트 큐가 코어마다 하나씩 있는 건데 얘는 글로벌 큐가 하나밖에 없는 거고 얘는 셀프 스케줄링 하는 거죠. 코어로 분산되어 있고 얘는 스태틱이에요, 다이나믹이에요, 어사인먼트는. 스태틱이에요, 다이나믹이에요. 스태틱이에요, 다이나믹이에요. 우리가 프로세서 얘는 이제 스레드이긴 하지만 마찬가지죠. 어사인 하는 게 퍼머넌트하게 한번 어사인 하는 게 스태틱이고 실행될 때마다 다른 코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지? 다이나믹이랬지. 얘는 스태틱이에요,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이죠. 얘가 블락되면 다시 레디큐 뒤로 가서 그 다음에 할 때는 얘를 갖고 갈 필요가 없어. 딴 데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얘는 다이나믹 어사인먼트 해도. 아주 이게 일반적인 제일 간단한 방법이거든. 그래서 큐 하나 있고
아까 크리티컬 섹션으로 보호만 해주고 셀프 스케줄 하면 되고 그러면서 로드 밸런싱도 되고 다이나믹 어사이먼트도 돼.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자, 우리 요즘에 스택 탑 다시 우리 스택 탑 자네 스택 탑 아주 졸리면 팍 자 그냥 깰 테니까 스택 탑 요게 그 한참 대학원 생활할 때 그때 막 나왔던 아이디어 갱 스케줄 뭐야 이름을 잘 붙였는데 갱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갱 그 갱이야 갱 알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조폭 같은 조폭 스케줄링이야 쉽게 얘기해서 얘는 뭐냐 스케줄링 할 때 지금은 스레드마다 아까 뭐 로드 쉐어링 하면 스레드 큐가 글로벌 큐가 있는 거고 각각의 코어가 셀프 스케줄 하는 거죠 하나씩 자기가 빌 때마다 하나씩 가져오면 되는 건데 갱 스케줄링은 뭐냐면 한 어플리케이션에 여기 스레드가 여러 개 있잖아. 그렇죠? 관련된 스레드들을 여러 개의 스레드를 한 번에 스케줄하는 거야. 다르죠? 그전에는 스레드 하나씩 가져갔잖아. 코어가. 근데 얘는 스케줄러가 그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스레드 전체를 한꺼번에 스케줄하는 거야. 그래서 갱 스케줄. 뭐 이렇게 조금 더 마일드하게 표현하면 그룹 스케줄링 하면 될 텐데 아마 그 저자가 자기 그 아이디어를 좀 강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저렇게 갱 스케줄링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고 눈에 귀에 확 들어오잖아. 특이하니까. 동시에 아까 우리가 패러렐 미디움 그레인 애플리케이션에 있으면 거기 병렬 처리할 스레드들이 있겠죠. 그 스레드를 동시에 야 너 저리 가, 넌 저리 가 한꺼번에 확 스케줄하면 어떻게 돼? 걔들이 동시에 실행되죠. 둘 간에 만약 컨텍스트 스위칭이 없다면 빨리 끝나겠죠. 스피드업이 되겠죠. 그게 타겟이에요. 알겠죠? 갱 스케줄 뒤에 또 자세히 나와요. 여기서 이제 한 발 따고 더 나갈 수도 있어. 얘는 이제 하나에서 뭐 1인당 프로세서마다 두 개씩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한꺼번에 스케줄 하겠다는 거고 관련된 거를. 얘는 뭐야? 얘는 코어 수가 더 많다면 그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스레드 수만큼 너 스레드 몇 개니? 저 100개나 돼. 그러면 너 100개 다 써. 한꺼번에 통 때려주는 거야. 스레드 수만큼 그 프로세서를 할당하는 거야. 그러면 각각의 스레드는 뭐야? 거기서 그냥 계속 실행하는 거야. 걔는 혼자 다 받았어. 스레드당 코어 하나를 받는 거야. 그전이랑 개념이 다르죠. 그전엔 한 코어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를 뭐 인터리빙하고 뭐 멀티태스킹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걸 떠나서 스레드마다 하나씩 주는 거야.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 할당받았던 프로세서가 다 이제 리턴되는 거고. 하지만 스레드 수만큼 할당되니까 자기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풀리 패러렐하게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보다 한술 더 뜬 게 이 갱 스케줄링이고 이 로드 쉐어링은 하고 좀 반대죠. 좀 극단적인 어프로치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복잡한 거지만 이게 실제로 실행하는 스레드의 수가 더 많을지 코어의 수가 더 많을지 모르잖아. 이제 멀티코어로 가고 매니코어로 가게 되면 만약에 코어 수가 더 많다면 이런 게 더 효과적이겠죠. 야, 너 하나씩 다 써. 얘는 이제 한 번에 관련된 걸 동시에 실행하는 정도인데 얘는 아예 하나씩 통째로 주는 거고 다이나믹 스케줄링은 뭐야? 잡의 수가 많아지면 스레드 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코어의 수가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때 코어의 수가 많으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스레드마다 하나씩 다 할당하는 거고 적어지면 너무 스레드 수가 많아지면 그 안에서 이렇게 스레드 그 코어 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안에 수를 변경시킬 수 있는 건데 하나씩 살펴봅시다. 그래서 로드 쉐어링은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간단한 어프로치고 유니 프로세서 환경에서 그냥 거의 유사하게 동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시스템에 글로벌 스레드 큐 하나만 있는 거고, 그렇죠? 각각의 코어는 셀프 스케줄링 하는 거고, 로드는 자연스럽게 각각이 어웨일러블 할 때마다 큐에서 가져올 테니까 로드는 프로세서들 사이에 이분하게 금방 로드 밸런싱이 잘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센트럴라이드 스케줄러도 필요 없이 각각이 셀프 스케줄링 할 수 있어요. 쉽게. 그래서 어떤 프로세서가
어베일러블 하면 뭐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으면 걔는 그 프로세스에서 스케줄러가 실행돼 가지고 아까 글로벌 큐에서부터 하나의 스레드를 선택해서 걔를 실행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셀프 스케줄링을 하면 되고, 글로벌 큐는 모든 스케줄러가 동시에 억세스 할 수 있으니까 아까 레이스 컨디션에 해당이 돼서 우리가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게 억세스 하도록 보호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보호해주면 돼요. 이제 이런 거의 베리에이션이 뭐냐. 이럴 때 아까 디스패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First come, first serve는 잡이 도착하면 그 잡에 속한 스레드들을 항상 그 글로벌 큐의 마지막에 위치시키는 거고, 프로세서는 항상 어베일러블 할 때마다 맨 앞에 있는 스레드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first come, first serve. 항상 그 뒤로.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어프로치고, 얘는 이제 여기다가도 우리가 그 전에 했던 shortest job first, shortest remaining time 같은 거를 적용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얘는 타임이 아니라 스레드 수로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smallest number of thread first는 어떤 잡을 먼저 실행할 거냐, 스레드 수가 제일 적은 것부터 실행하겠다. 그래서 이 ready queu를 priority queue 형태로 구현한 다음에 highest priority는 스레드 수가 제일 작은 거예요. 그렇죠? 스레드가 하나인 거, 뭐 두 개인 거, 네 개 이하, 8개 이렇게 priority queu로 나눌 수 있고, 스케줄러가 항상 priority queu의 가장 높은 것부터, 스레드 수가 작은 것부터 실행하게 하겠다. 뭐 그런 어프로치. 알겠죠? 그 다음에 preemptive smallest number of threads는 뭐죠? 뭘 실행하고 있다가 스레드 수가 더 좋은 게 있으면 걔를 쫓아내고 걔부터 실행하겠다. 뭐 이런 건데, 약간 그 shortest job first하고 shortest remaining time을 스레드 스케줄링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뭐 그 정도지. 이걸 자주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죠?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다. 로드 쉐어링의 단점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글로벌 큐를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게 인포스하지 않으면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할 수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큐 자체가 바틀렉이 될 수 있다. 왜냐? 프로세서 수가 많게 되면 다 큐에서 하나씩 꺼내 오려고 할 테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이렇게 로드 쉐어링을 하게 되면 아까 셀프 스케줄 할 때마다 스레드의 위치가 다이내믹하게 변하게 되죠. 코어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 캐시 안에 있던 내용들이 같은 프로세스에서 또 스태틱하게 어사인 되면은 뭐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데, 이 코어를 옮겨 다니게 되면 걔네들을 다시 엠프티 캐시에서 실행해야 되니까 그런 캐싱이 더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에 가장 큰 모티베이션, 우리가 갱 스케줄링이나 그런 걸 하는 가장 큰 모티베이션은 뭐예요? 이렇게 로드 쉐어링을 하게 되면 글로벌 큐 하나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각각의 스레드 안에서 멀티태스킹을 또 하는 거죠. 멀티태스킹을 하게 되니까 각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될 확률이 적어지죠. 한번 블락킹 될 때마다 다시 뒤로 가서 다시 실행하게 되면은 이 스레드들이 병렬 처리하는 데는 그 한 프로그램에 속한 모든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될 확률은 좀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로드 쉐어링은 어플리케이션의 스피드업 입장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한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높이려고 한다면 로드 쉐어링 하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몰라? 로드 쉐어링의 장점은 간단한 거예요. 큐가 하나밖에 없어. 셀프 스케줄링 해도 돼. 자연적으로 로드 밸런싱도 잘 돼. 그 다음에 큐 하나밖에 없으니까 로드 밸런싱 잘 되고, 각각의 그 프로세서는 큐에서 멀티태스킹을 하니까 CPU 유틸라이제이션도 좋아. 하지만 하나씩 골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어플리케이션 스레드들이 분산돼서 실행되다가 다시 뒤로 가서 또 실행되고 하면은 실제로
한 어플리케이션의 스레드가 병렬로 처리될까요? 처음만 약간 되다가 그 다음부터는 스위칭 돼가지고 얘가 얘랑 커뮤니케이션 기다리다 보면 블락킹 얘가 없죠. 얘가 실행될 때까지 기다리고 결국 스피드업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될 거라고. 어플리케이션 스피드업의 측면에서는 간단하고 효과적인데 이게 패러럴 프로세싱을 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스피드업을 할 때는 별로 좋지 않죠. 그거야. 하지만 간단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어프로치 중에 하나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멀티코어를 갖고 있고 OS가 로드 쉐어링을 형태로 구현되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나는 멀티코어이기 때문에 내 어플리케이션 스피드업을 더 시킬 거야 한다고 하면 스피드업이 잘 안 되겠죠. 스케줄링 문제에 의해서 따라오나?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질문 혹시? 그러니까 질문. 큐에 들어가는 프로세스 단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프로세스의 스레드 단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스케줄의 단위가 스케줄링의 단위가 스레드니까. 스레드고 처음에 스케줄 할 때는 그 어플리케이션의 스레드가 걔가 스레드를 생성해서 할 때마다 들어가게 되는 거지. 한 번에 다 생성하면 한 번에 들어가겠지만 중간중간에 생성할 수 있잖아. 그럼 그때마다 들어가는 거지. 또 다른 질문. 코스 그레인일 때도 스피드업은 아니 미디엄 그레인 코어스 그레인일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간혹 발생하니까 뭐 커뮤니케이션 물론 불리하지. 동시에 실행되는 게 아니지만 하지만 어쩌다 한 번인데 그럴 때는 CPU 유틸라이제이션 높이는 거 오히려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코스 그레인일 때는 이렇게 한다고 스피드업이 아주 더 많이 되거나 그러진 않잖아. 근데 이제 저 미디움 그레인 정도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저런 식으로 멀티태스킹하고 심플하게 로드 쉐어링 하게 되면은 통신이 일어날 때마다 얘가 통신을 못하니까 얘도 또 블락되고 얘가 블락되고 하다 보면 결국 이거 나 분명히 패러럴하게 설계해놨고 멀티스레디드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돌라서 멀티코어에서 스피드업이 될 줄 알았는데 로드 쉐어링 하다 보면 스피드업은 안 발생하겠죠. 그렇잖아. 커뮤니케이션 할 때마다 얘가 얘는 지금 실행 안 되고 있네. 얘도 실행 안 되고 있네. 그럼 기다리다가 얘도 또 블락되고 얘가 실행. 이게 둘이 동시에 왔다 갔다 해야 빨리빨리 끝날 텐데 그게 안 되잖아. 이해돼요? 또 다른 질문. MP는 사실은 약간 리서치 이슈라 여러분이 이게 다르구나 이 정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코어 7이랑 코어 9이랑 i7에서도 아마 8개까지 되고 i9은 뭐 20몇 개까지 되지, 그치? 근데 뭐 그게 i9이 좀 더 고성능의 설계에서 칩 사이즈도 실제로 크고 다이 사이즈도 그래서 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데 코어 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더 늦게 처리될 거다. 비슷하지 않을까?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그 정도지 뭐 더 늦게 걸릴 것 같지는 않고 i9은 이제 그런 식으로 코어 수가 많으니까 만약 저렇게 패러럴한 어플리케이션이라 누가 정교하게 멀티스레드에서 패러럴하게 잘 표현해 놓으면 굉장히 스피드업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정말 성능이 중요하다면 그런 어플리케이션은 i9에 실행하는 게 더 빨라지겠지.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저 친구가 얘기하는 i7, i9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5, 7, 9 그래서 버전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PC에 쓰는 게 7이고 이제 서버용은 9을 쓰거든. 그거는 이제 코어 수도 더 많고 각각의 코어도 조금 더 아마 같은 코어를 썼는지 조금 더 임프루브한 버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뭐 성능이 더 떨어지지 않겠지. 비싼 대신에. 코어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날 때 이제 외부 GPU를 이용한 가속을 돌리면 또 차이가 코어 수에 또 다른가요? GPU를 하게 되면 GPU 안은 완전히 다른 프로세서예요. 그러니까 CPU가 있고 CPU 칩이 있고 GPU는 GPU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딥러닝 어플리케이션을 쓴다면 얘는 거의 GPU만 쓰고 있는 거고 얘가 이제 시리얼한 포션이나 얘가 맡은 영역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게 뭐 i7 쓴다, i9 쓴다고 GPU용 어플리케이션 성능이 더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지. 얘는 약간 호스트 프로세서고 실제로는 여러분 GPU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걔네들은 GPU 안에는 코어 수로 쓰면
뭐 몇천 개씩 들어가 있어요. GPU는. 그만큼 여러 개 각각의 코어 하나가 뉴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병렬 처리할 수 있으니까 스피드업이 훨씬 더 되지, 그렇지? 그렇겠죠. 그래서 뭐 그런 GPU를 쓰는 어플리케이션은 그 실제 i7과 i9을 바꿨다고 뭐 더 빨리 돌아오고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질문. 자, 갱 스케줄링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병렬로 처리할 스레드를 한꺼번에 여러 개를 동시 스케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스케줄링이 여러 개의 스레드를 스케줄하죠.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서를 구성하는 스레드들을 동시에 스케줄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서. 매니 투 매니지. 스레드도 여러 개, 프로세서도 여러 개를 동시 스케줄해요. 그래서 갱 스케줄링. 그래서 만약 이렇게 실행하면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여기서 관련됐다는 거는 패러렐하게 서로 이제 실행돼야 하는 그런 스레드들이 동시에 패러렐하게 각 CPU에 할당되면 동시에 실행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전이랑 다른 게 싱크로나이제이션 블락킹이 얘네들이 동시에 스케줄 했으니까 동시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겠죠? 블락킹이 줄어들 거고 스위칭도 줄어들 거고 퍼포먼스는 증가할 것이다. 야, 니들은 같이 실행해야 스피드업 쓰니까 너희들은 같이 코어에서 같이 실행해. 이게 갱 스케줄인 거거든. 여러 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할당하는 병렬로 실행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스케줄링 오버헤드도 한 번의 스케줄링 디시전이 여러 개의 스레드와 여러 개의 프로세서를 동시에 스케줄하죠. 스케줄링도 좀 더 효과적이지. 동시에. 한 번의 결정이 여러 개의 프로세서하고 여러 개의 스레드를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미디움 그레인 패러리즘 이상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어플리케이션 스피드업을 하려면 이런 형태로 스케줄해야 돼. 동시에 스케줄해야 돼. 그래야만 걔들이 동시에 실행되고 동시에 스피드업이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런 미디움 그레인이나 파인 그레인 어플리케이션에서 만약에 일부는 실행되고 일부 스레드는 실행되지 않고 블락되고 있다면 퍼포먼스는 결국 바틀렉하는 곳에 영향을 받으니까 성능이 별로 안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거를 타겟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갱 스케줄링이 이제 한참 떤 아이디어 중에 OS 쪽에서 한참 뜬 아이디어 중에 하나고 실제로 여러 개의 MP OS에서는 이런 구현이 되어 있다. 아마도 멀티코어에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쓰는 윈도우나 리눅스에도 구현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스피드업이 안 되니까 잘. 서버용은 당연히 100% 구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갱 스케줄링 할 때 또 이슈가 되는 게 한 어플리케이션은 스레드가 4개인데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 그룹으로 나눠서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하나야. 4개짜리 스케줄링 할 때랑 하나짜리 스케줄링 할 때 CPU를 동일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짜리 할 때 이만큼 비잖아. 그러면 이 비율로 따지면 반씩 나눠가지고 그룹 1과 그룹 2가 이렇게 동시에 스케줄하면 이 반의 4분의 3이 놀고 있으니까 프로세서 낭비는 37.5% 언더 유틸라이제이션 되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만약에 그룹 4개짜리랑 스레드 4개짜리랑 스레드 1개짜리 그룹을 동시 스케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비율별로 얘보다는 얘가 4배 많게 어사인을 하면 실제로 아이들한 포션을 줄여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갱 스케줄링 할 때 저거에 따라서 우리가 유니폼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비율적으로 디비전 바이 웨이스로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자, 이제 갱 스케줄링에 더 나가서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우리 스택탑 다시 주려고 하네. 이제 줄고 있는데. 그 다음 스택탑 뭐냐? 이제는 이제 코어 수가 좀 많으니까 갱 스케줄링 하는 게 성능이 더 좋아. 근데 요즘에 이제 매니 코어가 나오기 시작해서 코어 수가 아까 i7 같이 24개쯤 되면 뭐 이제는 코어 수나 스레드 수나 비까비까해지니까 이제는 스레드당 프로세서를 하나씩 할당하는 게 데디케이트 프로세서한테. 네가 갖고 있는 스레드 수만큼 CPU를 할당해 주겠다. 더 나간 거죠. 그래서 아마 누가 갱 스케줄링을 제안하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어 하고 하다가 이제 많으면 이것도 가능하다고 누가 제안을 했겠지. 그게 데디케이트 프로세서 어사이먼트.
어플리케이션이 스케줄 될 때 실제로 그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스레드 수만큼 CPU를 할당하는 거예요. 코어 수를 할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CPU는 그 스레드에 데디케이트돼. 그래서 데디케이티드 프로세서 어사이먼트. 스레드 하나에 넌 이거 혼자 다 써. 우리 충분히 코어가 많으니까 프로세서가 많으니까 스레드 하나가 너 이거 다 써 이거예요. 이게 데디케이티드 프로세서.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스레드가 I/O 때문에 블락되어 있으면 블락하거나 싱크로나이제이션 때문에 블락한다면은 멀티태스킹을 해야 안 해요? 멀티태스킹도 안 하겠다. 굳이 할 필요 있느냐? 안 해. 대기하고 있다가 누가 그게 끝나면 바로바로 통신할 수 있게 그냥 아이들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데디케이션이에요. 누구한테 따로 멀티태스킹하고 양보하지 않아. 그냥 너 혼자 다 쓰고 아이들 하면 아이들 한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얘는 언제 좋아해? 코어의 수가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정도 많아지면 이렇게도 가능하다 이거지. 그래서 프로세스 유틸라이제이션보다는 이제는 성능을 더 중시할 수 있다. 성능이 중요시 될 때 이렇게 하면 진짜로 어플리케이션 스피드업이 잘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실제로 프로세스 스위칭의 수는 줄어들, 스위칭 거의 없잖아. 데디케이션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업은 이게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정말 성능이 중요한 그런 시스템이면 저런 스케줄링을 쓸 수도 있다 이 얘기지. 자, 우리 스레드 수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스피드업을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가장 패럴한 어플리케이션의 이그젬플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FFT예요. FFT. 그래서 이제 스레드 수를 이 어플리케이션 스레드 수를 증가하면 그만큼 이제 더 병렬을 처리할 수 있는 스레드들이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코어 수가 최대 몇 개지? 여기 아마 8개일 걸. 8개. 이 시스템을 실행한 게 이 시스템 안에는 프로세서 수가 8개예요. 8개까지는 거의 리니어하게 스피드업이 성능이 점점 좋아지다가 스레드 수를 더 늘리게 되면 어떻게 돼? 걔들이 나눠서 인터리빙 하다 보면 성능 더 떨어지게 되거든. 오버헤드가 커져서. 그래서 맥시멈 스피드업은 전체 시스템에 있는 프로세서 수에 비례한다. 그만큼까지 스피드업이 되고 그 뒤로는 오버헤드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레드 수를 더 늘리게 되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패럴라이즈 하게 실행할 때.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이나믹 스케줄링. 좀 시간이 지났네. 다이나믹 스케줄링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여기까지.